2018년 11월 24일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벌어집니다. 피해자는 클럽 내에서 성추행당하는 여성을 보호하려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출동한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경찰이 클럽 측을 옹호하고 자신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는 경찰 유착이라는 거대한 의혹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운영하는 버닝썬 게이트로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의 구체적 유착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버닝썬의 지분 42%를 소유한 전원산업의 대표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버닝썬 공동대표가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확보되며 버닝썬 게이트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일명 불리는 GHB를 이용해 여성들을 실신시킨 뒤 조직적으로 을 저지른다는 증언이 잇따랐으며, 버닝썬의 VIP룸은 이러한 범죄의 주된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중국인 마약 유통책으로 지목된 NR을 비롯해 고소득 고객들에게 마약을 공급하며 범죄를 조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빅뱅의 승리가 속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가 폭로되며 유명 연예인들이 부와 인기를 바탕으로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고 범죄를 일상화했다는 사회적 공분과 함께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가 국가적 위협으로 부상했으며 2023년 검찰과 경찰, 관계청, 식약처 등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었으며 특수부는 마약류 밀수, 인터넷 유통, 의료용 마약 불법 취급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설정하고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6년 3월 25일 필리핀에 체류하던 박광렬이 국내로 전격 송환되었습니다. 박광렬 악의 연대기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그는 바티칸 킹덤이라는 국내 총책을 만들어 필리핀에서 마약을 공급하면 바티칸 킹덤은 국내에서 판매책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킹덤의 고객 중 남양유업 창업자 외손녀이자 가수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알려진 황하나 씨가 있었던 거죠. 황 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가 박광렬의 유통망과 이어진 바티칸 킹덤이었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파악으로 황 씨는 버닝썬 클럽의 단골 고객이었으며 클럽 공동대표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황 씨는 버닝썬 사건 당시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차례 언급되었으며 실제로 버닝썬의 주요 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닝썬 폐쇄 이후에도 그녀는 마약 투약을 멈추지 않았고 마약을 구한 경로가 바로 바티칸 킹덤이었던 것이죠. 박광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 총책으로 활동한 바티칸 킹덤은 2021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황하나의 지인이 바티칸 킹덤의 하부 조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버닝썬으로 대변되는 강남의 상류층 소비시장이 박광렬이라는 거대 공급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버닝썬 주요 가담자들이 받은 형량은 범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은 수사기관 내부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마약 범죄의 저연령화와 대중화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2026년 1월 한 달 동안 1847명의 마약사범이 단속되었으며, 특히 10대 사범은 2023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되었으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근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황하나와 바티칸 킹덤, 그리고 승리를 포함한 버닝썬 관계자들이 얽혀있는 이 거대한 카르텔의 실체가 박광렬의 입을 통해 어디까지 밝혀질지가 관건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 유착 의혹은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대부분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대중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박 씨의 송환은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권력형 비리와 마약 카르텔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송환이 대한민국이 마약의 늪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과
시민사회의 각성이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